먼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파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조들을 설정을 하시고 그 하위에 DWG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면을 바로바로 열 수가 있겠죠. 또한 로컬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폴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보기 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일반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설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로도 작성을 위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패널 배치도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 그리고 편의 기능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 이야기할 인벤토어에 대한 링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도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프로젝트 속성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속성은 고객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프로젝트 명과 같은 하위 도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속성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속성은 나중에 표제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도면을 생성하는 부분이고, 이 도면에 개별 속성을 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메인 패널, 서브 패널,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겠죠. 시트 값과 도면 번호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도면 생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면 자동으로 속성이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도 작성을 또다시 시작을 할 건데요. 와이어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오토캐드에서는 선을 하나씩 다 그리셨을 텐데 일렉트리컬에서는 기능 한 번으로 삼선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이어에 대한 스펙도 별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펙 정의를 한 부분은 나중에 BOM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할 때 적용이 됩니다. 네, 3개까지 정상적으로 할당이 됐네요. 다음은 이제 와이어 분기 표현을 해볼 건데요. 중간에 분기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불편한 작업 중 하나였을 텐데 일렉트리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분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자동으로 선 정리도 깔끔하게 되죠. 자, 이제 모든 와이어 작성을 다 완료를 했으면 이제 심볼을 넣을 건데, 기본적으로 IC 국제 표준을 심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단기 심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을 배치하고, 심볼은 배치를 끝나면 기본적으로 부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끌고 와서 속성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죠. 저는 AB사의 하나의 부품을 할당을 했던 모습이고요. 제조업체, 카탈로그, 그 다음에 기술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반복해서 무작위로 저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넣지는 않으시겠죠? 자, 일단 확대해서 보시면 심볼을 배치하게 되면 와이어 자동 정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무작위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태그 값이 꼬여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태그 값 재지정을 통해서 태그 값을 자동으로 또 넘버링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반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설계 변경을 하실 때나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유용하시겠죠. 네, 다음은 심볼을 다중으로 배치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중 배치 선택을 하면 저는 소스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1, 네, L2, L3 배치가 빠르게 되죠. 네, 다음은 마저 심볼 배치를 완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신호 대상에 대한 부분을 배치를 할 건데요. 뭐 인터럽트라도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뭐 R 그리고 S, T 입력 많이들 하실 겁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익숙하신 모습이 보이실 거고, 다음 도면으로 이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일렉트리컬에서는 대상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보통은 뭐 인터럽트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텐데, 여기도 동일하게 R, S, T 입력 다 완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 연결 정보를 한번 검색을 해 보았고요. 이 연결 정보는 이전에 작업했던 도면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연결 정보가 도면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작업을 또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중복 작업을 통해서 배치했던 것을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태그 값을 한번 입력을 할 거고요. 기존에 1을 썼으니까 5로 입력을 하고 번호 입력을 하고 배치를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태그 값이 필요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계속 배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계속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존에는 아마 배치하시고 이제 텍스트 수정을 하시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텐데, 일괄적으로 자연스럽게 너머링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MC 코일에 대한 설계를 할 건데요. 먼저 주부품인 코일을 먼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본 차단기에 배치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심볼 배치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부품 정보를 선택을 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디스크리션을 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메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입력이 됐고 핀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도면으로 넘어가서 접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점 같은 경우는 코일과 다른 도면에 보통 많이들 배치를 하시죠. NO 접점을 배치를 하고, 자,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 상에서 코일과 이제 연관되게끔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핀 번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았던 접점에 대한 개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잘 배치가 되네요. 자,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작업이니까 앞에서 보시면 연결하고, 이번에는 핀 번호가 좀 다르게 들어오네요. 또 리스트로 확인하시면 오른쪽에는 내가 사용했던 부품, 왼쪽은 사용하지 않았던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주부품과 접점 간의 연결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동이 되네요.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보통 이 연결 정보들을 도면 어딘가에 아마 표현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PLC 회로도 설계를 할 건데요. 부품을 선택을 먼저 하고 이제 삽입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점 간의 이제 간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PLC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와이어에 대한 연결을 일괄적으로 선택을 하고 올리시면 분기 표현도 깔끔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대를 해보면 보통 원하는 디스크리션을 또 작성을 하실 텐데, 저는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한번 작업을 할 건데요. 외부로 엑셀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 엑셀 데이터에서 편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보낸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엑셀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기존의 IO 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디스크립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빨리 작업이 되시겠죠. 자,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 일렉트리컬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확인. 자,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죠? 아마 기존에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변경이 안 돼서 하나씩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와이어 넘버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하나씩 다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렉트리컬에서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회로도 작성을 다 하면 이제 배치도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실 건데요. 터미널에 대한 배치도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터미널 스트립을 배치도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작업했던 터미널을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부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엔드 플레이트를 하나 선택을 해볼 건데요. 리스트가 좀 많으니까 한번 좀 내려보죠. 네,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안 들어가네요. 네, 번호 입력하시면 들어갑니다. 네,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미리 보기를 통하면 이런 식으로 배치도가 작성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한 번에 배치도가 작성이 되죠. 자, 확인을 줌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패널에 대한 배치도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이 작업도 상당히 좀 번거로운 작업 중 하나죠. 기존에 다른 도면에서 여러 가지 가져와서 좀 쓰셔야 될 텐데, 일렉트리컬에서는 회로에서 작업했던 그 데이터들이 이제 출력이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바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 잡고 확인만 누르면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되게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범례를 한번 작성을 할 건데요. 아마 텍스트로 일일이 다 입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렉트리컬에서는 보고서 기능을 통해서 패널에 대한 BOM을 바로 태블 형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정도 좀 가능하고요. 만약에 빼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삭제를 통해서 제거도 가능하고 위아래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전에 지금 제가 늘 이제 속성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데이터들 원하시는 거를 사전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대한 부분도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미터법으로 선택을 하고 넣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고 지금 스케일이 잠깐 안 맞는 부분 같은데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엑셀로도 데이터를 많이 내보내실 것 같습니다.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회로도에서 작업했던 그 데이터들을 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떤 부분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건지 아마 또 선택하는 창이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위에 제조업체, 카탈로그, 그 다음에 태그값 정도만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탕화면을 한번 빼보도록 하죠. 네, 저장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엑셀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거 아마 소작으로 다 엑셀로 하나씩 다 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검도 기능입니다. 데이터 검도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일렉트리컬에서는 다양한 검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기적인 뭐 오류에 대한 부분을 검도를 하는 거고요. 지금 한번 이동을 통해서 보면 신호 소스는 있는데 이제 대상 소스가 없네요. 이 부분이 없어서 출력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에 대한 검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값이 역인 데이터, 그리고 색상에 대한 부분, 뭐 와이어 번호 레이어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부분을 보고서 기능을 통해서 또 뺄 수가 있습니다.